안녕하세요. 기초 수목생리학의 대단원 2, 수목생리학 빛과 광합성 호흡. 여기서 일단 1중단원 빛의 특성과 수목의 생리적 효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중단원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볼 거예요. 이 중단원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광질의 특성, 그러니까 파장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 식물체 내에서 이 빛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 광색소, 파이토크롬에 대한 성질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 빛의 밝기가 수목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상대적 길이를 의미하는 광주기가 수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빛이 수목의 생장, 개화, 휴면, 주광성, 굴지성 이렇게 되는데, 생장은 이제 부피가 커지거나 길이가 길어지는 걸 말하고, 개화는 꽃이 피는 거예요. 휴면은 겨울잠을 자는 거고, 주광성은 빛이 있는 쪽으로 나무 잎이라든지 나무 가지가 자라게 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부릅니다. 굴지성은 땅을 향해서 뿌리가 뻗어져가는 성질을 의미해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소단원 5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쪼개서 5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식물 세포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식물체가. 이거 세부적인 명칭은 그 할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빛의 파장, 광질. 빛의 파장이랑 광질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렇다면 광질의 특성이 뭔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이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성질은 무엇 때문이냐? 무지개색은 식물의 광합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건데, 광합성 파트는 다음에 나올 거고, 혹시 여러분이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GPT한테 광합성이 어떤 건지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GPT 친구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를 한글로 써달라고 하면 글씨가 다 깨집니다. 뭐 이거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대충 햇빛을 받아서 자연에 있는 이 CO2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합칩니다. 빛을 이용해서. 그 합쳐지는 장소가 잎이 되는 거고 이 잎에서 합쳐진 결과가 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글루코스가 되죠. 이걸 만들어서 뿌리로 다시 내려서 식물은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광합성의 작용에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 광합성을 한 결과물을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 광선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파장은 여러 가지 많은 파장들이 복합적으로 뭉쳐져 있는 게 이제 햇빛이 이제 그건데 그걸 이제 파장의 크기를 아주 짧게 보면 0에 한없이 가까운 파장이 있고 또 길게 보면 저 10만이 넘어가죠. 이 뒤에 값까지 나타나는 파장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0에서 엄청나게 큰 범위까지 파장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영어로는 비지블 라이트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광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가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까지 범위가 눈에 보이는 광선의 파장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이 부분 보라색 있죠, 보라색. 보라색보다가 더 짧은 파장은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빨간색보다가 더 긴 파장은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시광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다시 봐야겠죠. 식물 안에서 이제 가시광선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태양광선 중에서도 가시광선을 주로 이용해서 녹색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한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나왔는데 햇빛을 이용해서 CO2하고 그리고 H2O 요거를 합쳐서 뭐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거 약간의 산소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뭐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들 합쳐가지고 C6H12O6라고 하는 일종의 포도당 탄소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분자들이 큰 분자로 가게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햇빛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장소가 식물체에서도 잎이 되는 거고요. 잎. 그렇다면 광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식물이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400에서 700인 겁니다.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 범위 안에 있는 파장을 줘야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합성을. 그래서 광합성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맑은 날에 맑은 날에는 대기권 밖 그러니까 지구 밖이죠. 지구 밖. 이 지구 밖과 비슷한 수준의 뭐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파장 형태를 나타나게 되고 흐린 날에는 아무래도 구름이라든지 이런 수분에 많이 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빛의 파장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되게 넓었었는데 이만큼 이제 지구 밖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빛이 뭐라고 맑은 날에는 이제 그래도 대기권에 의해서 좀 오존층에 의해서 좀 걸러졌지만 그래도 이런 이만큼 양이 들어오는 거고 흐린 날에는 더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약간 이런 좀 다른 모양이 보이죠. 적외선이 그러니까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보다가 더 바깥에 있는 아주 큰 범위의 파장, 아주 큰 폭을 지닌 파장을 의미하는데 이런 파장들이 임관 밑에 임상이라고 되는데 이 그늘이라고 합니다. 그늘. 숲을 뚫고 내려오는 그늘을 의미하죠. 그런 그늘이 이런 기본적인 가시광선들이 당연히 위에 나뭇잎들을 뚫고 밑으로 잘 못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거는 거의 없는데 적외선이라는 애들은 이 파장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화학을 잘 못 배웠는데 이 파장이 넓으면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어요. 피해서. 파장이 짧으면 장애물을 못 피해서 가는데 탁 걸리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는 거죠. 근데 파장이 크면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적외선이라는 부분이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파장이 큰 애들인데 얘들이 그 숲이라고 하는 이 위에 나무에 이런 잎들을 통과해가지고 적외선이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외선이 가시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적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적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적색 광이 많아지면 종자의 발화를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자라는 것은 일종의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은 싹을 틔우고 나면 햇빛을 받아야지 얘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근데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지금 내가 나오면 먹고 살 게 없네? 굶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내가 싹을 틔워도 살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지금은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게 빛의 파장, 어떤 특정한 파장은 들어오고 어떤 특정한 파장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종자, 씨앗들이 판단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질이라고 하죠. 광질. 광질이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얼마부터 그러니까 몇 나노미터부터 몇 나노미터까지의 광선을 의미한다. 자, 아까 전에 봤으면 다 알겠죠? 당연히 4 땡땡 7 땡땡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까지 광선을 의미합니다. 가시광선보다가 파장이 짧은 광선을 보라색보다가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불렀고 자외선 그리고 파장이 긴 애들을
빨간색보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숲을 통과해서 숲바닥에 닿은 빛,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거의 빨간색 쪽의 계열, 빨간색 쪽의 계열을 비치기 때문에 원적색광이라고 합니다. 원적색광. 이런 빛이 숲바닥에 닿으면 종자의 발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들어오고 원적색광도 들어오고 둘 다 들어오면 잘 자라요. 발화도 잘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시광선 안에 있는 빛은 거의 안 들어오고 원적색광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종자가 발화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5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